어느 날 밤, 포틀랜드의 한 오락실 구석에 아무도 본 적 없는 게임기 한 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기계에는 폴리비우스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앞에는 왠지 모르게 줄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 기계는 어느 새벽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폴리비우스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록하고 진실을 끝까지 추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름을 단 게임기가 어떤 역사를 담고 있었는지는 오늘날까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때는 1981년.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이 여전히 팽팽하게 이어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미국 북서부의 조용한 도시였고 방과 후면 아이들이 25센트짜리 동전을 쥐고 동네 오락실로 몰려들던 시대였습니다. 갤럭시안, 팩맨, 동키콩 다케이드 황금기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 시절 오락실은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우주였고 어른들에게는 왠지 모를 경계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드나드는 어두운 실내, 귀를 파고드는 전자음 오락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어떤 비밀을 품기에 적합한 무대였습니다. 폴리비우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81년 여름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기계에는 시누소이드라는 제조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도 하고 아무런 로고도 없었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시 게임 유통업계에서는 그 제조사의 흔적을 끝내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폴리비우스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섰다고 합니다. 몇 시간씩 기다려서라도 꼭 해야 한다는 묘한 충동을 느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게임 내용은 극도로 자극적인 기하학 도형들이 빠르게 쏟아지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정확한 규칙이나 목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게임을 플레이한 직후부터 시작됐다는 증언들이 훗날 등장했습니다. 게임을 한 아이들이 며칠씩 악몽에 시달렸다거나 무기력증을 보였다거나 기계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강박을 느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다만 이러한 증언들은 수십 년이 지난 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등장한 것들이며 당시 의료 기록이나 공식 보고서로 확인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언급되는 목격담은 검은 양복 차림의 남성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들은 밤이 되면 오락실에 나타나 기계 내부를 점검하고 무언가를 꺼내거나 집어넣고는 말없이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오락실 주인조차 그 남성들이 누구인지 어떤 권한으로 기계를 건드렸는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폴리비우스는 사라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계가 사라진 오락실도 있었고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게 그냥 비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계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폴리비우스라는 이름은 오락실 운영 기록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등재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비우스 전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단서 중 하나는 시누소이드라는 제조사 이름입니다. 수십 년간 게임 역사가들과 연구자들이 이 회사의 흔적을 추적했지만 실제 등록된 기업으로서의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케이드 게임 역사 데이터베이스 어디에도 이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비우스에 관한 최초의 온라인 언급은 1990년대 말 게임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짧은 항목으로 추정됩니다. 출처도 제조사 정보도 거의 없이 등록된 그 항목은 곧 여러 게시판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폴리비우스 전설은 디지털 시대 초기의 도시 전설이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2000년대 초 한 게임 역사가가 당시 포틀랜드 오락실 운영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폴리비우스를 기억하거나 목격했다고 확인해준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이 인터뷰 자체도 수십 년이 지난 기억에 의존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완전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폴리비우스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진 가설은 미국 정부 또는 군 기관이 관련된 심리 실험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CIA가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제어하려 한 MK울트라 프로그램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폴리비우스가 그 연장선에 있었다는 설은 이 역사적 사실과 맞닿아 있기에 더욱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MK울트라 프로그램은 1973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1981년이라는 시점과는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공개 오락실에 실험 장치를 놓는 것은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방식이어서 정보기관의 일반적인 수법과는 거리가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폴리비우스 전체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전설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1990년대 말 인터넷 초창기에 게임 항목을 만들어 퍼뜨렸고 그것이 냉전의 불안과 정부 불신의 정서를 자양분 삼아 빠르게 확산됐다는 해석입니다. 이 가설은 공식 기록이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가장 깔끔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가설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포틀랜드라는 구체적인 지명, 1981년이라는 정확한 연도, 검은 양복의 남성들이라는 세부 묘사가 단순한 창작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 도시전설의 씨앗을 처음 심은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 특정 세부 사항들을 선택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폴리비우스는 무엇이었을까요? 실제 했던 기계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상상이 현실처럼 받아들여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40년이 넘도록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는 사실 자체가 폴리비우스가 단순한 거짓말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냉전의 불안, 권력에 대한 불신,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 폴리비우스는 어쩌면 그 모든 것이 만들어낸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폴리비우스는 실제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실제하기를 원했기에 존재하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판단할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